보통주, 우선주, 계류율 통해서 전략 투자하기. 네, 오늘 보니까 보통주, 우선주에 대한 개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연희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연희님, 주식 기초에 대한 일단 지식부터 쌓아주신다고요? 네, 일단 오늘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괴리율을 통해서 좀 투자 전략을 짜는 방법까지 추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핵심이 보통주랑 우선주일 것 같은데 이 개념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우선주 보기는 봤겠죠. 근데 이 우선주가 도대체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주랑 우선주 개념을 좀 구분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종목이 또 이제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종목 검색에다가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면 삼성전자도 나오지만 그 바로 밑에 삼성전자 우라고 적혀 있는 종목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가 서로 가격도 달라서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예시를 삼성전자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 우, 대한항공 우, 뭐 LG 생활건강 우 종종 보시면 종목명 뒤에 우라고 적혀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목명 뒤에 우라고 붙어 있으면 우선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가 붙어 있지 않은 삼성전자, 대한항공, 뭐 LG 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은 그냥 대부분 보통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주, 그러니까 뒤에 우자가 붙냐 안 붙냐로 이제 우선주냐 보통주냐를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선주가 갖고 있는 의미들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도대체 왜 우가 붙어 있는지, 왜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눈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가 붙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보통주를 매수를 했을 때는 의결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그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 뭐 주주총회에도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이익을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주가 아니라 우라고 적혀 있는 우선주를 매수를 했을 때는요. 방금 설명했던 보통주와는 다르게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투자했던 기업이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을 할 수가 없고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보통주와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선주랑 이렇게 차이점을 오른손으로 사시는 게 아니냐, 우선주가. 어떤 분은 또 앞선 솔님은 소 주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또 재밌게 한자로 풀이를 해주시고 계신데 의결권 차이였습니다. 연희님이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보통주랑 우선주가 그러면 의결권을 갖는 거에 여부의 차이다. 네. 근데 우선주를 매수하려면 의결권을 보통은 이제 보통주를 매수하면서 의결권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분들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나 주주총회 갈 거야, 나 주주야 이런 식으로 처음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 이거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그래도 또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이나 그 기업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청산이 되는 상황에서도 나중에 이제 부채를 빼고 나머지 잔여 자산에 대해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그 나머지 분배금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제 주주로서 의결권을 갖는 주식은 보통주고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이나 추가적인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의결권이 없어도 배당
배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주의 좀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차이에 대한 개념들은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투자할 때랑 우선주와 보통주를 투자할 때 가치의 차이도 발생하나요? 굉장히 좋은 것을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주나 우선주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가치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주식 모두 똑같이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호재가 있으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도 똑같이 오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의 주가도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차트 자체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로 큰 차이를 구분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가치에 대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우선주를 투자할 때 배당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치가 같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우선주를 발행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주가 의결권이 없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여기서 힌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배당금이 목적인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참여에 대한 권리보다는 투자 수익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우선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요. 혹시라도 이제 기업이 배당에 대한 여력이 부족해서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 경우에는 의결권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점이 뭐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굉장히 좀 보완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배당을 두고 우선주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주나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우선주는 배당이 많다, 뭐 금전적인 혜택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우선주에 투자하면 얼마나 더 많은 배당을 주는 거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배당 차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이 곧 이제 삼성전자의 배당과 관련한 자료가 나올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에 제가 2023년 1월 31일 배당 공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보통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주당 배당금이 361원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우, 종류 주식을 보면 되는데요. 종류 주식에는 삼성전자 우의 배당금이 362원으로 삼성전자보다 배당금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LG 생활건강의 이제 배당 공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주당 4,000원,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4,050원으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도 기대를 조금 했는데 네. 이제 러브쏘기님도 이런 차이라면서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네. 이제 LG생활건강이 조금 더 나도 50원 차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 클릭값이 조금 더 아까울 것 같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게 이런 50원 차이 요 정도인가요? 지금 공시만 보면 이게 뭐야 1원 주고 50원 딸랑 그렇게 조금 주면서 이거를 뭐 배당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배당금 자체만 보지 말고 그 공시 밑에 잘 보면 공시 4번에 시가 배당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시가 배당률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래서 배당금이 높은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LG 생활건강의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0.6%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LG 생활건강 우의 시가 배당률은 1.3%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배당률이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가 나누기 배당금이 바로 시가 배당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LG 생활건강의 주가는 현재 이제 6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LG 생활건강 우의 주가는 지금 현재 2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당금 자체만 봤을 때는 50원 차이, 이게 50원 차이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제 우선주의 주식이 지금 LG 생활건강 자체 보통주보다 약 2.5배가량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지금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똑같이 100만 원이 있다면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이 이제 6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한 주를 사면 배당금 4,050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LG 생활건강 우를
우를 매수를 했다면 똑같이 100만 원을 투자했어도 LG생건 우의 주식은 이제 25만 원이기 때문에 약 4주 정도를 살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 배당금은 16,2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액면가 자체가 좀 싸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가졌을 때도 훨씬 더 많이 살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배당까지 차이가 나는 배당률,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에 의거해서 봤을 때 우선주가 더 배당금이 높다는 사실을 함께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선주 가격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반 보통주보다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다 그런가요? 일단 이제 우선주의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저렴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다른 우선주들도 정말 저렴한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화면이 하나 나올 텐데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3,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3,1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29,050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과 두산우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1,000원대, 두산우 같은 경우에는 5만 3,000원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8만 3,800원대, 현대차 우 같은 경우에는 9만 4,000원대로 이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통주가 의결권이 있는 대신 가격이 더 비싸고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그럼 무조건 우선주가 더 저렴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종목이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삼성중공우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제 삼성중공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만 8,400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이 보통주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에 이제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우선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몇천 원, 뭐 5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던 주가가 한 달 만에 9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이제 지금 16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가격이 좀 높은 경우에는 이게 이상 급등 현상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이게 네. 좀 약간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좀 투자를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급해 주신 종목 그 삼성중공 우선주가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예. 그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좀 기현상이 나타날 때는 투자에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간이 재테크 시간이다 보니까 그럼 보통주랑 우선주 차이점 완전 명확하게 알았을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그럼 이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가격 개념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또 제 얘기만 듣고 우선주는 배당도 많이 주고 또 가격도 저렴하니까 무조건 우선주를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배당을 많이 주고 가격이 저렴하니까 우선주를 매수하기보다는 좀 우선주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 같은 것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보통주와 우선주에는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이제 괴리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우리 지난 ETF 시간에도 괴리율이라고 말씀을 배웠었죠? 드렸기 때문에 이제 괴리율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대한항공이랑 대한항공우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 파란색 선이 대한항공의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이 대한항공우의 가격을 나타낸 이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주의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보통주 가격대가 이제 파란색 지금 차트처럼 더 위에 있는 게 당연히 보통주의 주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같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지금 가격이 낮은 상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우선주랑 보통주에는 기업에 대한 차이 자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격 차트를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둘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차트가 서로 겹쳐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괴리율을 차트로 나타낸 건데요. 자, 이 괴리율, 이 차이를 활용해서 우리는 투자에 접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네모박스 보이시죠? 자, 차트에 지금 이 네모박스 쳐져 있는 이 부분처럼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때는요, 우선주의 저렴한 가격 메리트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주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지금 초록색 창과 반대로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때는 괴리율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선주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당연히 우선주를 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를 할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또 반대로 매도를 할 때도 이거를 똑같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괴리율이 좁혀졌을 때, 그러니까 보통주랑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때는 우선주를 매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괴리율이 벌어지면서 이제 보통주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주를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괴리율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또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선주를 보통 매수하시는 분들은 배당만 노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통주랑 우선주의 매수 타이밍을 잘 이용하시면 또 큰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괴리율을 이용해서 우선주들의 배당도 챙기고 보통주의 상승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들, 재테크 방법들 우리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연희님과 함께 했는데요.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는요, 저희 IRA 세부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핵심 광물들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굉장히 모호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또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개념 차이 구분해드리면서 이를 활용한, 괴리율을 활용한 투자 전략까지 드렸으니까요.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